주 5일 입주가 뭐 500, 절대로 그 가격에 쪼시면 안 됩니다. 구인 공고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자가 막 옵니다. 맘카페에서 추천을 받아서 찜했던 그 이모님이 왔는데 웬걸? 정말 너무 별로였어요. 입주 이모, 출퇴근 이모 뭘 더 추천하시나요? 시터님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 탑3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시터 이모님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못 찍었던 건 제가 정착을 못해서 제 코가 석자였고 그래서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시터 이모님과 함께한 지 어느덧 5년차가 됐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주워들은 얘기들도 있어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터 이모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제 경험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터 이모님은 출퇴근과 입주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뭐 이외에 시간제형과 주말형 등이 있지만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이라 논외로 하고 입주는 주 5일 입주와 주 6일 입주로 나뉩니다. 이모님의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 이모님, 조선족 이모님, 제3국 이모님들도 있지만 이건 역시 좀 마이너라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한국인, 입주 조선족, 출퇴근 한국인, 출퇴근 조선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과 입주는 둘 다 월급제입니다. 한국인과 조선족 이모님 사이에는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급여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소개소 3곳에 전화를 해보고 또 제가 많이 들어갔던 구인 어플에 들어가서 시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인 주 6일 입주 기준으로 시세가 400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주 6일 입주 교포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320에서 370 사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 5일 출퇴근 한국인 그다음에 교포는 근무 시간 따라서 250에서 350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근무 시간이 9시간인 경우도 있고 10시간인 경우 11시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또 요일에 따라서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좀 급여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산후도우미 업체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 5일 입주가 뭐 500, 530, 5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그 업체에 주는 수수료를 포함해서 그 가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가격에 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기 보기, 베이비시팅 업무를 하시는 거죠. 아기는 이제 봐주시되 아기와 관련된 가사를 어디까지 하실지 그냥 일반 가사, 청소, 빨래, 요리를 어디까지 하실지에 따라서도 또 급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기를 보시면서 아기 요리도 해주시고 아기 빨래하고 아기 방 청소를 하시면서 어른 요리도 해주시고 어른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신다 라고 하면 아기 관련된 일만 하시는 분에 비해서 월급이 한 2, 30 정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25년 한국에서는 그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터 이모님을 이제 모시는 과정은 소개소 혹은 시터넷, 맘시터, 단디헬퍼, 그 다음에 당근마켓 이런 어플에 구인 글을 올립니다. 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 살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아기는 몇 명이고 아빠는 집에 자주 있고 없고 엄마는 일을 하고 안 하고 강아지가 있고 있는지 없는지 홈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하는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하면 구인 공고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자가 막 옵니다. 보통 이제 사진과 나이, 이름, 거주지, 경력 이 정도가 와요. 그럼 내가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과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서 만나게 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대면 면접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자나 전화로만 이야기 나눴을 때랑 실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니까 집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집 앞 카페 같은 데서 만나기도 하는데 전 대부분 집으로 모셨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늦지 않으시는지 그다음에 들어오셔서 손은 잘 씻으시는지 그다음에 아기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걸 좀 면접 때 보고 싶어서 보통은 집으로 모셨었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분을 딱 만났다라고 하면 소개소를 통해서 구한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의 20%를 1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내가 이모를 400만 원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80만 원을 소개소에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이모를 교체하게 될 경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새로운 이모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소개소가.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일단 첫날 들어오시는 날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건강 확인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자격증 이런 거를 저는 다 받아뒀던 것 같아요. 받아서 사본을 만들어 놓고 돌려드렸고, 소개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당근마켓이나 뭐 단디헬퍼, 맘시터 이런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터 이모님과 함께 하게 되는 여정은 그렇고요.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사실 저는 15분의 시터를 만났어요. 그거를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면 좀 길지만 짧게 얘기해볼게요. 저의 그 첫 시터 이모님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 처음 이제 이모님을 만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시터가 아니라 산후관리사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 맘카페에 뭐 산후도우미 추천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뭐 A 이모님이 되게 좋다고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나는 A 이모님과 함께 하고 싶다 했는데, 예정보다 서준이를 3주나 빨리 낳게 되면서 그 이모님이 오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를 다른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성격은 쾌활하고 좋으셨지만 정말 그 옛날에 6, 70년대 산후조리 방식으로 이제 아기를 보는 분이셨고, 당연히 뭐 수면교육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팡 작동법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어쨌든 처음에 2주 동안 함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그 맘카페에서 추천을 받아서 찜했던 그 이모님이 왔는데, 웬걸? 정말 너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우울하셨고, 산후 그 호르몬 변화로 나도 막다운이 심하고 좀 감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인데, 그분까지 되게 집안의 우울함을 한층 더 가중시키는 뭔가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병원을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근데 홈캠을 딱 들여다보는데 서준이를 그 역류방지 쿠션에 이렇게 돌돌돌 묶어서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는 신생아니까 목을 못 가누잖아요.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막 줄줄줄 나는 상태로 막 급하게 운전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물어보니까, 모유를 먹었어도 트림을 좀 충분히 시키고 먹은 다음에 오래 안고 있어주세요 였는데, 이제 그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를 그렇게 묶어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놓은 거예요. 지금 정도 짬이었으면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저도 남편도 막 초보니까 어떡하지? 괜히 우리한테 해코지하면 안 돼 하고 그냥 조용히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산후도우미님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분은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과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관계로까지 되게 좋게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분과 계속 오래 함께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기가 100일만 돼도 6kg에서 8kg 정도의 무게가 되거든요. 사실 꽤 무거워요, 앉는 게. 그리고 신생아 때는 먹고 자고를 반복하지만 100일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눈에 좀 보이는 것도 생기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서 시터로 일하는 게 약간 힘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 만났던 산후관리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서준이가 100일 때 이미 9kg인가 10kg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허리에 좀 무리가 많이 가신다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과 4개월 정도까지 산후도우미 업체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 기간 동안 연장을 해서 함께 지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모셨던 분이 방스의 지인의 어머님이 하는 그 베이비시터 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고용을 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과는 결론적으로 4개월 정도 함께 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분과 이제 이별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말하시는 게 좀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기 낳은 산모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먼저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여자는 결혼을 한번 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든 때리든 참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이었고, 한 10번 정도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함께 했던 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 재작년 영상에 보시면 시터 이모님과 이별한 다음에 막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5번째 분이신데, 일단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셨고,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으신 분이셨고, 젊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아이를 대할 때 그 나긋나긋한 말투와 저희 집에 있는 뭐 빨대나 종이컵 이런 걸로 막 교구를 만들어서 놀아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함께 했던 분들께는 기대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요리를 건강하고 맛있게 해주셨고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분과 함께하는 중에 민준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민준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시터를 한 분 더 고용을 할지 아니면 지금 계신 그분이 2명을 다 케어해 주실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적인 조율이 잘 안 되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었죠. 저희가 이렇게 자꾸 베이비시터에 정착을 못하고 막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본인의 뭐 건너 지인을 저희 집에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근데 베이비 케어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이었고 베이비시터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보다 월급도 조금 낮은 선으로 해서 고용을 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을 고용한 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민준이 출산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서 더 이상은 이모님을 바꾸고 싶지 않고 이젠 나 정말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베이비시터 일을 하지 않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또 새로운 분을 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거치면서 구인 그 이모님 소개소에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어쨌든 그 이모님의 월급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자꾸 제시를 하고 이 금액 아니면 사모님 요즘은 사람 못 구해요. 좋은 분 못 보내드려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려는 그런 제가 느끼기에 발언을 계속 듣는 것도 너무 지쳤고 아기를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냥 큰 돈이 필요해서 이 일에 뛰어든 분들을 제가 면접을 보면서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당연히 계셨지만 제가 이제 소개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죠. 이제 당근마켓에 구인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면접을 보고 이제 한 분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은 시작부터 조금 삐그덕거렸어요. 뭐 원래 오기로 한 날짜가 있었는데 아파서 2주나 뒤에 온다고 해서 제가 만삭이었는데 그때 하루라도 빨리 이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기다려드렸죠. 오셔서 굉장히 뭐 잘 지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잘 지내고 제가 그분을 믿고 민준이도 출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민준이를 낳게 되면서 민준이까지 그분이 케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준이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입주이모님을 2분을 쓰자. 방스랑 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나서 서준이 때 굉장히 좋았던 그 관리사님이 민준이를 6개월까지 봐주시기로 하고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갑자기 남편분 병간호가 이제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되어서 3개월밖에 일을 못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떠나보내고 또 당근마켓에서 새로운 이모님을 구했는데 그분이 또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신 산후조리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으신 게다가 아이 셋을 엄청 잘 키워내신 완전 진짜 좋은 분이셨는데 두 분의 어쨌든 입주 이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이모님들 사이의 관계를 제가 가운데서 조율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산후조리원 출신 그 이모님과는 민준이 6개월 때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됐고 마침 그 시기에 서준이가 이제 기관에 가게 되면서 서준이를 봐주시던 이모님이 낮에는 민준이를 봐주시고 서준이 하원한 다음에는 이제 저와 같이 아이 둘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게 된 거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짜 나쁜 행동을 하셨었어요. 진짜 사람한테 그때 굉장히 크게 내었죠. 내가 계속 입주이모와 함께 해서 너무 우리 가족의 사생활에 깊게 개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좀 생기나 해서 출퇴근 이모님을 한번 써보자.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12시간 출퇴근. 잠은 댁에서 주무시되 저희 집에 굉장히 일찍 출근하실 수 있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도 되게 잘 지냈어요. 막 아들 셋을 키우신 분이셔서 이 아들 둘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시고 저를 굉장히 잘 위로해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막 키도 크시고 체력도 좋고 손도 진짜 빠르시고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지냈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죠.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서
한 5시, 6시는 돼야 집에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입주 이모님이 필요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모님께 혹시 입주로 변경해서 저희 집에서 계셔주실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때 또 조금 금액적인 조율이 잘 안 맞기도 했고 또 그분은 이제 남편분과 막내를 좀 저녁마다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셔서 입주는 좀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입주 이모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난 분이 이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 역시 당근마켓을 통해서 만났고 벌써 지금 거의 11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애들 대학 갈 때까지 함께하는 게 목표인 그런 상황인데요. 중간중간 뭐 짧게 막 1, 2주 이렇게 거쳐가신 분들은 다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모님 관련된 썰 5분의 1도 못 푼 거거든요. 또 차차 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볼게요. 산후조리사, 시터 이모님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할이 조금 달라요. 산후조리사는 신생아를 보는 거잖아요. 아기가 그때는 자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관리사님이 그 시간에 그 집안일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6개월만 돼도 낮잠이 한 4시간, 5시간으로 짧아지고 같이 놀아주고 애기가 기어다니면 잡으러 가야 되고 위험한 거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산후조리사분들은 전반적으로는 어른 가사를 같이 해주시는 분, 시터 이모님은 아이 관련된 케어만 해주시는 분, 뭐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터 이모님 중에도 어른 가사까지 해주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페이를 조정해서 그렇게 협의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해보니까 아이가 가정보육 중이라면 청소 이모님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따로 부르고 애기 보는 분은 애기만 보게끔 하는 게 안전상도 그렇고 괜히 막 이모가 내가 가사 도움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기관에 간 다음에 얘기가 다르죠. 아기가 기관에 간 다음에는 거의 뭐 5시간, 6시간 정도가 낮에 비는 건데 그 시간 동안 가사 일을 안 하고 쉬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 월급을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청소 이모님을 안 부르고 그 시간에 가사 일을 부탁드리게 되는 아니면 아이가 기관에 가면 등하원 이모님만 쓰거나 좀 이렇게 보통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엄마보다 애착이 더 높은지 궁금해요. 제가 서준이를 보니까요. 이게 보통 애들이 36개월 전으로 이 뇌에 과거를 기억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나 봐요. 그 전까지 이모들은 솔직히 기억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을 거쳐간 이모들은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서준이가. 근데 그때도 물어보면 당연히 이모보다는 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땐 제가 집에 있었고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이모님이 계셔도 제가 늘 육아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모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제가 복직을 이제 했잖아요. 근데 복직을 하고 나서는 차차가 너 엄마가 좋아 이모가 좋아? 했는데 이모가 좋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애착이 더 높다고 해도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 이모 이 역할을 사회적인 역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코코님네 영상 보다 보니 입주 시터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코코님네 가족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또 지금까지 저희 집을 거쳐간 그 수많은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스 회사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막 해보시더니 4대 보험을 들어달라. 법인차를 자기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지러워. 그러니까 정말로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를 물어보셨을 때 저도 잘 몰라요 하고 넘기는 게 베스트. 최대한 이렇게 사적인 영역은 서로 보장해주면서 지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신 이모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예 정말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모님과 서로의 그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복오선이는 분리수면으로 혼자 자던데 입주 이모님께는 방을 따로 내어드리나요? 맞아요, 맞아요. 서준이는 서준이 방에서 자고 민준이는 민준이 방에서 자고 이모님 2분 계셨을 때도 각자 이모님 방에서 주무셨었고 지금 한 분도 이모님 방에서 따로 주무십니다. 산후조리 기간 때 입주 이모, 출퇴근 이모 뭘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사실 주 6일 입주를 가장 추천. 근데 이제 신생아 100일까지는 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선택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밤에 나도 졸린데 다른 사람도 졸려서 혹시 애기 떨어뜨리거나
그럼 어떡해. 막 그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이모를 쓰고 낮에 엄마가 쉬고 밤에는 내가 밤수를 하겠다 하는 분이 계신 반면 나는 밤에 좀 충분히 자고 싶어 해서 입주이모를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내가 진짜 맡겼는데 전전긍긍하고 입주이모가 있는데도 내가 밤에 일어나서 보고 이럴 거면 솔직히 전 돈 아까워요.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모유수유 직수하시면 입주이모님의 역할은 밤에 어떻게 되나요? 그 수유 텀을 끌어주시죠. 엄마가 가까이에 있으면 이제 젖 냄새가 나니까 애들이 예상된 수유텀보다 좀 빨리 젖을 찾거든요. 그 텀을 좀 끌어주시는 역할, 다 먹고 나서 애기 트림 시켜주시는 역할, 그런 걸 이제 이모님이 해주십니다. 현재 17개월 아가 키우고 있고 계속 입주이모님과 생활 중인 워킹맘인데요. 사바사겠지만 저는 한국인 입주에 크게 데이고 나서 스키조발병, 주식 중독, 아기 방치 등등 사연 있으신 분 너무 많으심. 교포 입주 이모님과 지내고 있는데 아기가 크면서 말투, 놀아주는 것의 한계 등으로 다시 한국인 이모님으로 바꿔야 하는 고민 중이에요. 혹시 한국 입주 이모님 잘 구하는 팁이 있을까요? 제 추천은 이제 아기가 17개월이면은 2돌쯤에는 그냥 기관에 보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인 이모님을 구해야 하는데 소개소 말고 당근마켓이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카페에 글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만나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소개소나 뭐 어쨌든 구인 글을 올리실 때 그분의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많은 분의 면접을 봤는데 자식과 되게 관계가 좋고 자식을 잘 키우신 분들은 함께 지냈을 때 정말 좋아요. 코코님, 둘째 케어 입주 이모님은 둘째 몇 개월까지 입주를 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첫째, 둘째 4살 차이입니다. 4살이면 첫째가 기관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일에서 6개월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첫째 이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집에서 이모님 2분과 함께 생활하는 거 저는 진짜 비추. 그거는 진짜 웬만한 인력관리 전문가가 아닌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모님의 모든 식사는 부모와 같이해서 같이 먹나요? 사실 요즘은 저는 거의 밖에서 먹고 방스도 밖에서 많이 사 먹고 오는데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같은 메뉴를 먹고 이모님도 좋은 거 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입주 이모님의 경우 그래도 한 집에서 외부인이 계속 같이 생활하는 게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를 지인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하는데 계신 것보다 안 계신 게 더 불편하다. 방스는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좀 못하고 저도 할 말 다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주말에 안 계시니까 주말에 하기도 하고 밤에 애들 다 자고 이모님도 주무시면 그때 하면 돼서 크게 불편함은 지금은 없습니다. 면접 시 중요하게 여쭤야 할 점이 뭘까요? 반대로 이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여러분 제 면접 노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서 어쨌든 면접이니까 좀 기본적인 인상착의나 뭐 말투, 눈빛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 아기와 좀 시간을 한 5분 정도 보내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유팡이나 비박스 빨대컵 이런 거 어떻게 씻으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육아에 대한 지식이 엄마인 나만큼 있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이전집 연락처 물어본다 이건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게 진짜 이분 좋아요? 라고 이전집에 연락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 해요. 진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랐어도 그 이모 별로예요 해서 그분이 면접에서 잘리면 그분이 자기네 집 다 알고 있는 건데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전집에 있을 때 하루 일과를 말해주세요 해서 그냥 단순히 엄마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이 아이한테 애정을 갖고 생활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터 일 하기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지를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사 업무의 범위를 면접 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휴무 일과 휴무 시간 이런 것도 면접 때 확실히 못을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면접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시기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최소 10분에서 20분까지도 한 번 채용을 할 때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몇 분에 도착하셨는지 어떤 옷 입고 오셨는지 그다음에 어떤 계약 조건으로 했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적어 놓았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하루 루틴을 스스로 떠올려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애기 식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는 걸 선호하는지. 가끔 이제 이모님들 중에 이유식 같은 거 나는 못해 사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진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터님 뽑으실 때 가장 중요한 점 탑3는 말씨, 위생관념, 시간관념. 세 개가 괜찮으면 나머지는 그냥 흐린 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터 이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안 된다라는 거 빼고는 포용하고 안고 가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리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모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예의 있게 대하려고 하고 진짜 우리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그 마음이 또 이모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긍정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터 이모님 때문에 진짜 많이 울고 골머리를 썩혀서 또 인류애가 소실되고 막 이랬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저한테 무언가를 배우게 해줬었던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모님을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 시터 이모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뜰 날이 꼭 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연해서 안 해봐서 두려우셨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편집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한테 어떤 소개서가 좋은지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는 인스타 DM 주시면 제가 DM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육아하는 모든 엄마들, 이 세상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